예, 섹션 네 번째, 병행 프로세스와 교착 상태에 대해서 배도록 하죠. 일단 임계구역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계구역이 뭔지 설명해 놓고 가나다 1, 2, 3, 4에서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임계구역이 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임계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 안에 이렇게 운영체제가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CPU도 한 개고, 메모리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디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파일이라든지, 뭐 프린터라든지, 이러한 형태의 공유 자원이 있죠. 그러니까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고요. 공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프로세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프로세스가 운영이 되고 있다면 CPU나 메모리는 다 뭐예요? 이 네 개 프로세스가 공유해야죠. 독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영역을 말합니다. 그렇죠? 만약 프린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프린터가 하나 있습니다. 프린터가 하나 있으면 이 A라는 프로세스라고 하고 이걸 B라는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럼 얘가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으면 얘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컴퓨터의 자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공유는 하지만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지는 이런 영역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임계구역이라고 한다. 우리가 병원에 있는 화장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공중 화장실을 생각을 해볼까요? 공중 화장실도 환자들이 많이 있겠죠? 환자가 바로 뭐죠? 프로세스죠. 이러한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 명의 환자가 공유 화장실이 뭐 하나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큰 일을 보는 화장실 하나. 그러면 같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사용할 수 없죠. 이런 영역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임계구역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프린트. 보통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하나의 워드를 작업하고 있다. 워드. 문서 작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파일명이 예를 들어서 a.hwp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디스크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오기를 해가지고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탐색기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죠? 탐색기로 와서 이 파일을 제거한다고 하면 제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거할 수 없죠. 이 파일은 이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나 또 탐색기라는 프로세스가 서로 공유할 수는 있어요. 공유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공유가 된다면 얘가 사용 중에 얘를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면 곤란하시죠? 이렇게 여러 개의 자원들 중에 자원들 공유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접근할 수 없게끔 되어지는 이러한 영역들을 우리는 다 뭐다? 임계구역이다. 크리티컬 섹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험하다는 얘기죠. 구역은. 자, 그래서 정의한 대로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중 프로네 여러 개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운영체제 환경 하에서 한순간에는 여러 개 프로세스에서만 공유되는 데이터 및 자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프로세스만 의해서 자원 또는 데이터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린터가 있다고 하면 프린터는 두 개 프로세스가 있었을 때 반드시 한 번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다리고 있어야 돼.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이렇게 되어진 영역, 우리는 이걸 뭐라 하는다? 임계구역이다. 비로소 다른 프로세스 자원을 이용하거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영역이다. 영역이다. 이걸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역이 아니라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상호 배제라고 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화장실 얘기했죠? 공중 화장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지만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이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예, 임계구역이라고 하는 거고. 임계구역인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일을 볼 때 외부로서부터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낸다고 하면 뭐예요? 문을 잠그는 거 아닙니까? 잠금하는 형태를 우리는 상호배제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임계구역과 상호배제를 구분하는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영역, 임계구역. 막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 상호배제. CPU나 메모리나 디스크나 입출력 장치 등은 임계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자원이 하나밖에 없고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프로세스가 여러 개 운영이 되고 CPU가 하나가 있으면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한순간에 하나밖에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영역, CPU를 포함해서도 다 임계구역이다. 이 임계구역은 서로 동시에 접근돼서 안 되고 독점될 수도 없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칙을 살펴볼까요?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의 자원, 프린터라고 하죠. 프린터라고 있다면 여기 A 프로세스가 있고 B라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말한다. 순서를 지키면서 빨리빨리 해야죠. 화장실도 생각을 해보세요. 일 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으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처리가 빠져나가야 된다. 독점돼서도 안 된다. 프린터라고 하면 프린터가 이 부분을 하루 종일 쓰면 다른 프린터가 쓸 수가 없잖아. 다른 프로세스가. 우리가 뭐 회사에 컴퓨터가 한 네다섯 개 있고 프린터는 네다섯 개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하나나 두 개 있잖아요. 한 사람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역시 중간 무한 반복돼서 안 된다. 중단돼서 안 되고 무한반복. 여기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빠져 자거나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 쓸 수 없으니까 인터럽트가 불가능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인터럽트가 가능하다는 것은 다르게 해석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인터럽트가 발생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임계구역 원칙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특히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수립 조건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임계구역 구현 조건, 프로그램 방법은 어떤 형태가 되어지는가를 보시면 하나의 프로세스 임계구역을 수행할 경우 어떤 단어 프로세스 임계구역 수행을 해서는 안 되죠. 임계역에 진입을 요청한 다음에 일정한 시간 내에 진입을 허락해야 되죠. 허락 안 하면 그 프로세스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필요한 자원을 주지 않으면 이 프로세스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언젠가는 줘야 된다는 거죠. 현재 임계국에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없는 경우에 잔류 영역 이외에 있는 프로세스에는 임계국에 진입할 수 없다. 그렇죠? 잔류 영역 이외에 있는 프로세스는 임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거죠. 실행되고 있을 때.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계구역 프로세스는 알아서 임계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거죠. 그죠? 프로세스가 너 들어와라는 허가는 안 된다. 운영체제가 다 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계구역이라고 하는 부분. 자,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책에 있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여러 개 프로세스가 운영되고 있을 때, 이게 프로세스가 하나, 둘, 셋, 네 개 운영되고 있죠. 동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한 놈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얘가 들어왔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통제를 해야 되는 그래야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디스크 안에 어떤 특정한 파일이 있어요. HW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사용 중에 있다면 얘가 사용 중에 있다면 딴 애들은 들어와서 수용해서도 안 되고 제거해서도 안 되고 우리 가끔 워드 작업할 때 그런 메시지가 뜨죠. 불러놓은 걸 또 부르면 기존에 불러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임계구역을 보호하는 어떤 프로그램 메시지를 준 거죠. 자, 이게 바로 임계구역입니다. 예, 상호배제입니다. 상호배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프린트처럼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임계구역이라고 그랬죠. 이 임계구역을 동시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내는 기술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상호배제다. 상호배제, 임계구역. 이거는 이제 영역의 의미고 이거는 방법의 의미입니다.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앞부분에 잠깐 설명을 빼놓고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 그거 먼저 보고 들어오겠습니다. 이거죠. 임계구역에서도 바로 프로세스 통신이라고 하는 언급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죠. 자, 우리가 프로세스를 이런 경우가 있죠.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KOR 플러스 ENG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 평균을 AV를 계산할 수 있죠. TOT를 계산하고 AV를 계산한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프로세스가 원래는 하나로 들어가겠지만 이제 분리를 해봤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TOT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 메모리 안에 TOT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총점, 국어, 영어, 수학 변수에 기억되어 있는 점수를 더해서 집어넣으면 그 점수를 가짜다가 3으로 나눠서 평균이라는 것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와 이 프로세스는 동시에 접근하면 됩니까? 혹은 얘가 먼저 접근하면 돼요? 이거 먼저 접근하면 총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3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얘가 먼저 수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수행해야 되는 이런 사건을 해주는 것이 바로 상호 임계구역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TOT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임계구역이죠. 동시에 접근할 수 있지만 공유할 수 있지만 반드시 순서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순서적으로 접근해야만 뭐가 가능하니까 순서적으로 접근해야 뭐가 가능합니까? 바로 순서적으로 접근해야 이 대산이 정확히 되죠. 그래서 동시에 접근할 수 없고 이런 형태는 바로 뭐가 될다?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의 프로세스가 하나 운영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미의 프로세스가 하나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는데 이 프로세스가 있고 여기 프로세스가 있어요. 두 개의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프로세스에다 이 데이터를 하나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곧 같이 사용하는 공유 메모리 공간이 있겠죠. 메모리 공간에다가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걸 가져가면 되잖아요. 이런 형태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뭐야? 임계구역 영역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호배제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임계구역을 어느 시점에서 단지 한 개의 프로세스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프로세스 현재 사용중 임계구역을 접근하려고 할 때 이 금지하는 행위, 방법, 알고리즘 이것들이 다 뭐다? 상호배제라고 한다. 거기에는 인터럽트 불능, 그 다음에 잠금, 엄격한 교도, TSL, 세마포화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죠. 인터럽트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인터럽트. 프로세스를 중단한다는 거죠. 왜 중단합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가 임의 자원을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프로세스들이 동작하지 못하도록 새롭게 실행하지 못하도록 아예 중단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터럽트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바로 상호 배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요. 화장실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이게 프로세스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꼼짝마야. 꼼짝마 해야 얘들은 이쪽에 와서 문을 두드리거나 이 화장실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을 진입하려고 하지 않겠죠? 이런 것이 바로 인터럽트 불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잠금이라는 것은 그냥 문 열쇠 거리를 잠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열쇠를 잠가 버려서 누가 들어오더라도 들어올 수 없게끔 하는 이런 형태를 잠금이라고 하고 엄격한 교대는 화장실로 예를 다시 또 들어보죠. 화장실로 예를 들어보면 자 내가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얘 밖에서 하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값은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야. 빨간색 그러니까 편말이 어, 엄격한 고대라는 것은 얘는 빨간색이고 얘가 A라는 프로세스고 얘가 B라는 프로세스라고 합시다. 얘는 파란색이에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화장실 앞에 빨간색이 붙어 있으면 얘가 들어갈 수 있어요. A가 진입할 수 있다는 거죠. A가 진입할 수 있고. 그리고 나갈 때 뭘로 바꿔놓으면 될까요? 네, 파란색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B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B가 그러면 들어가면 어떻게 돼? 파란색이니까 들어가겠죠? 들어가면서 뭘로 바꿔놓으면 될까? 얘는 빨간색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밖에 편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A가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빨간색이면 들어가는 거지만 파란색이라고 하면 들어갈 수 없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반대가 되면 들락날락하면서 서로 하나의 자원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자원이 있다 그러면 얘가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갈 수 있네. 들어가서 상대편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또 얘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진입을 할 때는 진입할 수 있게끔 하고 나갈 때는 상대편한테 배려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서로 교대로 진입하는 이런 방법을 엄격한 교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TSL과 세모파는 본문의 내용 갖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럽트 불능 처리죠. 하나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공유 자원을 접근하게 되면 뭐 프린터라든지 어떤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프린터로 예를 들어보죠.
인터럽트 발생하자 봉쇄한다는 거죠. 하나의 프린터를 어떤 자원,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다면 외부에서는 절대 인터럽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음으로써 안전하게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죠. 새롭게 자원을 점유하기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뭘? 인터럽트를 봉쇄한다는 뜻은. 따라서 현재 자원을 점유한 프로세스는 아무런 제약 없이 공유전을 사용함으로 완벽한 상호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의 프로세스 공유를 점유하는 동안에는 다른 인터럽트를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얘는 프린트를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접근할 수 없게 됨으로써 효율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완벽하게 이 프린트를 보호해서 나 혼자 쓰긴 하지만 외부 인터럽트가 발생시키게끔 해야 이 사람들이 이런 자원들이 딴짓을 해야 되잖아. 화장실로 예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로 예를 들면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 근데 딴 사람 바깥에 있어요. 꼼짝마가 인터럽트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꼼짝 마는 거지. 화장실에 가지 않고 다른 데 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잠금은 말 그대로 뭡니까? 잠금이라고 하는 것은 열쇠를 잠가 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죠. 내가 화장실에 들어오면 열쇠 고리를 걸어 버리는 거야. 여기다가 딱 해서 열쇠를 딱 걸어 버려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내가 A라는 부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은 잠겨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거고, 화장실에 내가 들어가 앉아 있다고 해도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 있을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문을 딱 고리를 잠그잖아. 그럼 외부부터 들어오면 못 들어오죠? 두들기긴 하지. 그런데 잠가 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뭐 들어와서 두들길 거 아니야. 똑똑. 그럼 여기서 똑똑 있어요. 갔다가 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발생하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바쁜대기라고 합니다. 바쁜대기. 비지 웨이트. 그러니까 잠금을 계속 확인해서 바쁜대기가 발생된다. 아주 나쁜 일이죠. 왜?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다리가 아프잖아요. 내가 어떤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어. 누가 프린터를 쓰고 있단 말이야. 근데 프린터를 쓰려고 계속 요청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전력 소비가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쁜 대기라고 하는 거. 바쁜 대기는 해결 방안이 아니고 나쁜 겁니다. 그 다음에 잠금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리 어려운 얘기는 아니다. 자, while이 돌아가죠? while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C 언어에서 while 하게 되면 여기 참일 때까지 이 반복 구간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이야. 처음에 x가 1이야. 그죠? 1이면 그 자원을 계속 어떻게 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나갈 땐 어떻게 돼? 0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왔을 때 딱 열쇠를 걸은 거죠. x가 0이 될 때까지 무한 반복 상태가 됩니다. 공유 자원을 점유하게 되면 1이죠. 그러니까 지금 0이 됐다는 얘기는 처음에 들어와서 1이 됐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자, while 해주고 세미콜론 해주면 이걸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 참일 경우에 이 부관을 반복하거나 while이면 참이면 이 블록이라는 건 여러 개의 문장을 수행할 때 반복하는 거죠. 근데 while은 세미콜론일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 자, while은 뭐가 되는 겁니까? 처음에 세미콜론 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세미콜론이 많아지면 여기밖에 반복 못하니까 이렇게 블레이스로 묶어주면 이 여러 개의 문장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뭐일 때까지? 참일 때까지. 근데 여기 세미콜론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그냥 반복한다는 거예요. 참이니까. 뭐가 들어올 때? 0이 들어와야 돼. 0이 들어오면 이게 반복이 돼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을 값을 갖게 되고 공유 자원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0으로 바꿔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화장실과 같아요. 들어갑니다. 그런데 0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0일 때는 그러니까 1일 때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걸린 상태입니다. 근데 0이 딱 들어오면 거짓이 되니까 그 다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0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 0인 상태라는 것은 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을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바깥을 때 0으로 문을 열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쓸게. 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는 뭐가 돼? x 값이 0이란 얘기야. 열쇠로 그린 겁니다. 잠겨 있다는 건 x가 1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x가 0일 때는 어떻게 돼? 진입이 되죠. 왜냐하면 0이니까 거짓이니까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x1을 걸렀다는 얘기는 열쇠를 잠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공유장을 쓰고 나갈 때 열쇠를 다시 풀어놓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잠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엄격한 고대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한 번 쓰고 너 한 번 쓰고 나 한 번 쓰고 너 한 번 쓰고 하는 거죠. 화장실로 얘기해 볼까요? A라는 프로세스는 B라는 프로세스, 얘는 빨간색, 얘는 파란색으로 하자고요. 그럼 빨간색이면 들어가. 그리고 뭘로 만들어놔? 파란색으로. 그럼 파란색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B가 들어갈 수 있죠. 나갈 때 뭘로 바꿔?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화장실 하나를 두고서 너 한 번, 나 한 번 쓰자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엄격한 고대 데커의 알고리즘은 내가 또 들어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화장실에 너 한 번 들어가고 나 한 번 들어가고 너 한 번 들어가고 나 한 번 들어가는 좋은데 내가 속이 막 뒤집어졌어. 그러면 B가 없어도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B를 밀어놓고 내가 빨간색에 나는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너 한 번, 나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좋은데 내가 여러 번 들어갔을 때는 안 된다. 왜? 반드시 B를 먼저 진행시켜야 빨간색이 되어서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더 볼까요? 프로그램으로.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A라는 프로세스고 B라는 프로세스. 나는 이건 또 뭐야? X가 0이 아닐 때까지 반복하라 이런 얘기죠. 여기 세미콜론 붙어 있죠? 반복입니다. 계속 뭐가 되면 X가 0이 아니면. 그죠? 0이 아니면 반복이야. 여기는 1이 아니면 반복이야. 그럼 얘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0이 들어와야 뭐가 됩니까? 1로 진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갈 때 뭘로 바꿔놔? 1로 바꿔놓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될 때? 1이 될 때 얘는 진입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뭘로 바꿔놔? 0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냥 0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일 때는 0일 때는 얘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나갈 때 뭘로 바꿔놨어? 1로 바꿔놨잖아. 그럼 얘가 들어갈 수 있지? 또 뭐야? 0으로 바꿔놨잖아. 그럼 얘가 또 들어갈 수 있지? 또 1로 바꿔놓잖아. 그러니까 너 한 번, 나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진행하는 게 엄격한. 그래서 이 공유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낼 수 있는데 바로 너 한 번, 나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2번 이상 연속해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엄격한 고대다. 문제점을 볼까요? 항상 하나의 프로세스 우선순위를 갖게 해야 된다. 항상 우선권을 줘야 되죠. 너 한 번, 나 한 번. A라는 거, B라는 게 너 한 번, 나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이니까 어느 쪽에도 우선권이 먼저 가야 되겠죠? 그게 단점이고. 한쪽이 작업량이 많아 빈번을 해도 반드시 교대로 점유해야 한다. 나는 되게 바빠 죽겠는데 얘는 바쁘지 않아. 그럼 나 화장실 가려면 또 들어가려면 얘를 먼저 집어넣고 내가 들어가야 돼.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상당히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하나 있어. 근데 내가 들어갔어. 또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B 너 일로 와. 너 먼저 들어갔다 나와 일단. 그래야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연속적으로 자원을 재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고 만약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중단되면 도저히 얘가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들어가서 중단되거나 교착 상태라는 것이 된다. 이건 나중에 점유시간이 길어지면 남은 호스는 사용 가능한가 가속 감지하는 반복을 해야 하는데 이걸 또 뭐야? 바쁜데기다. 그러니까 한쪽이 점유하고 있으면 얘가 언제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계속 감지를 해야 되는 무엇이 계속 발생된다? 비지 웨이트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단점이다. 다음 이제 엄격한 교대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TSL은 바로 엄격한 교대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보완한 방법이죠. 아까 엄격한 교대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A라는 프로세스와 B라는 프로세스가 너 들어가고 그 다음에 B가 들어가고 너 들어가고 나 들어가고 내가 또 들어가고 싶으면 너 일단 밀어놓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걸 해결한 보완한 방법을 엄격한 TSL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SL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까처럼 X, Y가 모두 0이면 이거 똑같잖아요. 들어가는 게 진입하는 게. 아까는 여기가 X가 0이면 여기는 X가 1이면 들어갔잖아요. 전체를 일단 반복시키고
아까는 while이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while이었으니까 이렇게 세미콜론 요게만 반복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문장이 여러 개니까 블레이스로 묶어낸 겁니다. 그래서 x가 모두 0이면 자 표말을 하나의 빨간색만 달아놓는 거예요. 그럼 얘도 A도 빨간색들 들어가고 B도 빨간색들 들어가요. 그리고 뭘로 만들어놔요? 파란색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A도 못 들어가고 B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A와 B가 서로 각각의 색깔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빨간색만 표현을 해요. 그럼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A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B가 먼저 들어가야 돼. 그리고 뭘로 바꿔놔? 편말을 파란색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을 한 다음에 나갈 때는 뭘로? 다시 빨간색으로 바꿔놓으면 반드시 얘가 또 들어가고 얘 들어가고 서로 교대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없죠. 또 들어갈 수 있고 또 들어갈 수 있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x, y가 모두 0이라고 해요. 얘도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이면 모두 들어가요. 그죠? 빙글빙글 x, y 값 두 개 값이. 그리고 x가 1이면 들어가자마자 1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0으로 만들어버리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뿐만 같은 것처럼 화장실에 빨간 편말을 달아놓고 A도 B도 빨간 편말일 땐 다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자마자 뭘로 바꿔놔? 파란색으로 바꿔놓고 나갈 때 다시 빨간색으로 바꿔놓으니까 교대하면서 들어갈 필요도 없고 내가 언제든지 작업량이 많아지면 나 먼저 계속 반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TSL입니다. 그죠? 읽어보시고 책에 있는 내용은. 자, 슬립과 웨이크업은 바로 우리가 뭘 위해서 바쁜대기라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바쁜대기. 그러니까 아까 잠금도 마찬가지고 엄격한 교대도 마찬가지고 TSL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어쨌든 잠궜든. 그런데 이미 점유하고 있으면 얘는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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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됩니다. 이게 뭐야? 바쁜대기라고 하는 거죠. 바쁜대기. 아시겠습니까? 바쁜대기.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슬립이나 웨이크업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자, TSL의 교착 상태와 바쁜대기의 단점 중 바쁜대기의 문제점을 보완한 방법이고 하나의 공유 자원을 시도하기 위한 여러 번 반복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는 공유 자원이 이미 사용지라면 프로세스를 잠시 중단시키게 한다. 슬립이란 얘기죠. 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공유 자원의 사용이 가능하면 잠시 중단하고 깨우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이제 세마포의 종류, 그래서 이진 세마포와 산술형 세마포일 때 잠깐 설명하겠어요. 자, 하나의 자원이 있습니다. 하나의 자원이라고 하자고. A 프로세스와 B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A가 사용 중에 있어요. 그러면 얘가 들락날락 들락날락하면 뭐가 일어나는 거야? 얘가 지금 사용 언제 끝날 건지 하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 비지 웨이트라고. 그죠? 그럼 이걸 갖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 죽여버리는 거죠. 잠깐 중단해. 내가 다 사용하면 너한테 통보해 줄게. 이게 더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쁜 대기라는 것은 그만큼 시간 낭비나 돈 낭비가 돼서 전기 낭비가 되니까 들락날락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작업이 다 끝나면 너한테 통보해 줄 테니까 그때 일어나서 요구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럼 자빠져 잘하는 얘기는 뭐고? 슬립이라는 얘기고 내가 깨워준다는 건 뭐죠? 웨이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의어도 같이 알아두세요. 웨이트 네덜란드 사람이 만들었다고 P라고 하는 게 이제 네덜란드 이름의 슬립의 의미고 다운의 의미죠. 신호를 보낸다 V 업 다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외우는 방법을 소개하면 이렇게 외우죠. 슬립은 자빠져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 터져가지고 다운돼가지고 웨이트 한다는 얘기죠. 기다린다. 웨이크업은 깨우다는 얘기죠. 승리를 했다는 얘기죠. V자를 하고 일어난다는 얘기죠.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동요를 같이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발사와 손님에 대한 얘기가 바로 우리가 이제 세마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발사가 있겠죠? 이발사가 있습니다. 요즘 뭐 이발소가 별로 많이 없죠.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의자가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이발사가 있겠죠? 그런데 이발소가 사람이 없어. 이게 뭐죠? 의자가 하나만 있다고 합시다. 머리 깎고 있는 의자가. 거울이 있고.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바로 공유 자원입니다. 공유 자원. 음? 공유 자원. 다시 말해서 뭐가 될까요? 임계 구역이죠.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밖에 자원들이 이렇게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진입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써. 들어오면 반드시 한 사람만 쓸 수 있다고. 근데 아무도 안 해. 그럼 운전사는, 이발사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보낼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그냥 자빠져 자. 그러면 손님이 들어와서 저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네. 저 머리 깎아주세요. 그러면 일어나서 깎아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왔다 갔다 한다는 자체가 너무 시간 낭비고 돈 낭비니까 하지 말자 이거죠. 반대로 너무 성업이 많이 됐어. 사람이 너무 많은 이발소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너무 머리도 잘 깎고 예쁘게 까는 이발소라고 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깎으려고, 그죠? 의자를 앉아놓고 지금 깎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발소는 바쁘고. 근데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더니 너무 사람이 많은 거야. 아, 집에 또 갔더니 또 막아. 갔더니 또 많아. 왔다 갔다 하니 너무 다리도 아프고 멀리 데서 차 타고 왔다면 차비도 들고. 이걸 우린 뭐라 그래? 바쁜 대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발사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나 집에 가서 자빠져 잘 테니까 다 깎고 나면 그때 나 연결 전화해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와서 깎으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다? 이런 바쁜 대기를 막아내는 방법이다. 이발소는 이발을 하는 좌석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자원이고 임계구역이라는 거죠. 손님이 없다면 이발사는 손님 올 때까지 문 앞에 서성대며 하루 종일 기다릴 것이다. 또한 손님이 많이 많을 때는 이발소를 늦게 온 손님은 잠시 다른 일을 보면서 이발소에 손님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바쁜대기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바쁜대기고, 그죠?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바쁜대기죠. 손님 없는 이발사는 손님 올 때까지 좌석에 편하게 누워 잠을 자는 게 편할 거란 말이야. 피곤하고 수성거리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잠을 자다가 손님이 오면 이발사를 깨워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충분히 잠을 잔다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손님 입장에서도 사람이 많다면 이발사에 전화번호를 남기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 편이 좋을 것이다. 물질 실제 영업자에서 이와 같은 일은 안 되겠지만 컴퓨터 시스템 운영하는 운영체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다.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서 여러분 느끼는 것은 컴퓨터를 어느 정도 쓰지 않고 있으면 모니터 꺼지고 슬리핑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때 딱 화면이 켜지잖아. 이것이 바로 깨우는 형상이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잠자는 거죠. 바로 이발사입니다. 이발사가 바로 뭐예요? 이발사가 운영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건지 말 건지 왔다 갔다 하고 불 켜놓고 모니터 켜놓고 있지 말고 그냥 잠시 자고 있으면 여러분이 마우스나 키보드를 터치했을 때 프로세스 하나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때 벌떡 일어나서 바로 운영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운영체제가 너무 바빠. 컴퓨터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너무 많다고. 어? 너무 많으면 그 손님한테 프로세스 들어오는 요구 프로세스한테 어떻게 될까? 요거를 항상 다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너무 지금 실행되는 게 많아서. 그럼 얘들한테 뭘 해주는 거야? 너네 자빠져 자.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연락해서 너 실행할 수 있게끔 해줄게. 바로 이것이 잠자기와 깨우기. 이발사와 이발사. 이발소와 이발사. 그러니까 이발사, 이발소는 바로 실제 알고리즘이 있는 겁니다. 어떤 거를 위하는 알고리즘이냐? 상호배제하는 하는 알고리즘의 예다. 특히 바쁜 대기를 줄이기 위한 예라는 거를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마포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호배제를 위한 알고리즘이죠. 아주 결정적이고 주로 쓰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바로 잠금이나 인터럽트 봉쇄, TSL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만든 상호배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진형 세마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술형 세마포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자원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이게 자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세마포아 변수는 0과 1 값을 가질 수 있어요. 0과 1 값을. 그러면 1이 있다는 것은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거는 이미 사용 중에 있으니까 사용 가능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프로세스가 하나 있다면 이 자원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1이 되어 있다면 이 자원을 분할을 해줍니다. 할당을 해줘요, 운영체제가. 그렇지 않다면 할당하지 않습니다. 줄 게 없으니까 이미 누가 사용 중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진형 세마포아죠. 그래서 세마포아 변수는 0과 1 값만을 갖고서 하나의 자원을 분배하거나 할당하고 회수하는 그러한 방법이고요.
이거 이제 예를 들었던 게 바로 뭐죠? 이발사와 손님입니다. 이발사와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발사는 어떤 의미고 바로 운영체제고 손님은 프로세스고 프로세스고 그다음에 이발사가 갖고 있는 이 운영체제가 갖고 있는 의자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0이고 사용하지 않고 지금 언제든지 할당해 줄 수 있다면 1이 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진형 세마포화라고 하고 산술형 세마포화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빵집 아저씨와 손님이에요. 빵집 아저씨와 손님 있는 이론입니다. 이것도. 자, 이제는 자원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진형 세마포화는 하나의 자원을 분배해 주는 거고 이 빵집 아저씨는 많은 자원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형 세마포화 같은 경우는 0과 1 값을 가질 수 있지만 산술형 세마포화는 0, 1, 2, 3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0과 양의 정수만 갖고 있는 거죠. 양의 정수만. 이것도 구분을 정확히 해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자, 빵집이 있어요. 빵집이 있는데 빵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10개 정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빵이 있다고 합시다. 빵집이 있는 거죠. 이렇게 빵집. 빵집이야, 빵집. 근데 이 빵집은 좀 특이해서 빵을 판매대에다가 배열을 배치를 할 때 딱 10개의 빵만 만들 수 있어요. 10개 빵만. 그러면 빵집 주인은 10개를 다 만들었을 때는 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팔려 나가야 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손님은 빵을 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빵을 사가면 되는데 빵이 아무것도 없으면 빵을 사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세마포화 변수인데 만약 세마포화 변수가 6이라고 하면 판매대에 빵이 몇 개가 있는 거냐면 6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4개가 지금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운영체제인 빵집 아저씨는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해보죠. if 만약에 s가 시언어로 보니까 s가 만약에 10이면 자, 이런 거죠. S 빵집은 세마포화 빵이 10개가 있다는 얘기고, 그죠? 이거는 무슨 뜻이죠? 빵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6개가 남아있는 상태니까 빵은 만들 수 있고 손님도 사갈 수 있는 원활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 빵집 아저씨가 잠자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빵집 아저씨가 잠자는 경우. 그 다음에 빵집 아저씨가 아니라 이번에는 손님이 잠자는 경우를 보자. 손님이 잠자는 경우. 또 하나는 빵집 아저씨를 깨우는 그러니까 빵집 아저씨가 손님을 깨우는 경우. 빵집 아저씨가 손님을 깨운다. 그 다음에 손님이 빵집 아저씨를 깨우는 경우. 자, 빵집 아저씨를 잠자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빵집 아저씨가 잠자는 경우. if 빵이 10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손님이 사갈 건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라. 이게 자빠져 자라. 그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else 바로 빵이 지금 6개 있는 상태니까 10이 아니죠? 그럼 빵을 하나를 빼갈 수 있다는 얘기죠. 10이니까 빵집 아저씨가 잠자지 않고 빵을 어떻게 돼? 빵을 만들어서 생산시킬 수 있죠? 이게 뭡니까? S는 S 플러스 1은 일씩 증가된다는 뜻이고 S는 S 빼기 1은 일씩 감소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빵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지. 빵집 아저씨 입장에서는. 손님이 잠자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손님이 왜 잤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가판대.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손님이 빵을 사갈 수 있어요? 네, 사갈 수 있으니까 하나 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0이 아니니까 하나 빼갈 수 있다는 거냐. 그럼 가판대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잖아. 하나 빼가는 거고. 빵집 아저씨가 잠자는 경우는 자고 있는데 자지 않고 있다면
빵을 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비어있는 게 있기 때문에 10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 if 빵집 아저씨가 손님을 깨우는 경우. 왜 손님이 자빠져 잤다고 보는 거예요? 아, 빵이 10개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깨워놓고 웨이크업하고 야, 빵 가져가라 하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죠. 아, 빵집 아저씨가 딱 봤더니 빵이 하나도 없네. 아, 손님이 자빠져 자고 있네. 그 손님을 깨워놓고 여기는 S가 아니에요. 깨워놓고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손님이 빵집 아저씨를 깨우는 경우는 if 왜 자빠져 잤다고 보는 거야? 빵집 아저씨가 10개였으니까. 아저씨 일어나세요. 깨워놓고 빵 하나 가져갑니다. S-1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걸까요? 빵집 아저씨는 바로 뭐가 돼? 운영체제가 되는 거고, 빵집은 컴퓨터 시스템이 되는 거고, 이 세마포와 변수에 해당되는 이 숫자는 뭐다? 컴퓨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 그죠? 자원수란 말이에요, 자원수. 그럼 6개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자원이 6개 남아있다는 거고, 손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손님은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자원이 10개가 있다면 운영체제는 자고 있으니까 자고 있다는 얘기, 자면 되는 거고. 다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다면 자원을 가져갈 수가 있고, 자원을 회수화시킬 때 더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건 뭐예요? S가 0이라는 얘기는 운영체제가 0이 있다. 운영체제가 갖고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바로 빵집 아저씨고 손님이 프로세스예요. 그럼 우리가 자원수가 항상 10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10개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둘 수는 없고, 보통 뭘로 운영을 하냐면 얘는 안 쓰고 얘도 안 쓰고 요 두 개 가지고 세마포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운영하게 된다. 실제 프로그램에서. 이해되십니까? 자, 좀 더 보실까요? 자, 이진영 세마포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세마포는 오직 0과 1 값만 갖는다. 기억을 하시고, 자원을 하나 갖고 노니까 0과 양의 장수, 0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고, n 뭐 자원의 수거에 따라 컴퓨터 기종에 따라 자원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양의 정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해두시고요. 자, 세마포화에 대한 구현을 보면 지금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하나의 시스템을 공유자는 10개 있다고 가정을 하면 10개가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죠. 여러 개 자원이 사용 중인 4개이고 현재 남아있는 게 6개라고 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자원이 6개고, 그죠? 이걸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6개라는 것은 자원이 6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자원이 6개고, 지금 10개가 됐다는 얘기는 운영체제가 자빠져 자고 있으니까 잔다는 얘기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그렇지 않다면 비어있다는 거니까 운영체제는 자원을 회수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S가 0이라는 건 운영체제가 볼 때는 바로 손님이 자빠져 자는 거죠. 손님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고 자빠져 자라. 그렇지 않다면 6 정도가 됐다는 얘기니까 하나를 회수해 갈 수 있다. 할당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S가 0이 있다는 건 손님이 지금 자빠져 자고 있다는 얘기니까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깨워놓고 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원을 회수해서 갖다 놓고 가져가겠죠. S가 0이라는 건 운영체제가 자빠져 자고 있다는 거니까 바로 뭐예요? 손님이 바로 운영체제를 깨우고 프로세스 깨우고 하나 가져갑니다. 통보하는 거죠. 그래서 10개일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는 뭐만 사용한다? 얘는 사용 안 하고 얘도 사용하지 않고 이 두 개 가지고 실제로 세마포 구현을 하더라. 이런 개념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살펴보시고, 그죠? 살펴보시고 우리는 어떤 것만 잘 이해하면 된다. 세마포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이걸 이해해도 좋지만 지금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건 대체 뭘 하는 알고리즘이냐 물어보면 바로 세마포 구현 방법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가려놓고 이게 뭐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S는 S-1,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슬립, 여기가 뭐가 들어가느냐 웨이크업, 여기가 뭐가 들어가느냐 S는 S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 바로 세마포화를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 이제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니터의 개념을 보면 상호 배제를 위한 데이터
혹은 프로그램을 모듈로 하나의 프로그램 부품 프로그램으로 운영체 내부의 프로그램을 모니터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상호 세마포화를 상호 배제를 위한 세마포화를 알고리즘 실제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 그러니까 모니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기에는 바로 상호 배제 알고리즘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세마포화로. 그럼 여기 자원들이 프로세스가 있고 여기 자원들이 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는 자기 혼자 이 자원을 점유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모니터를 통해서만 이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모니터라는 함수예요. 모니터 함수는 여기 생긴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모니터로 바꿔야 되겠네요. 자, 모니터가 들어오면 X0이고 S, 웨이크업 시그널 다 들어가 있죠? 웨이크는 뭐라 그랬어요? 슬립이죠. 자빠져 자는 거와 똑같다. 시그널은 뭐죠? 웨이크업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바로 세마포안이 구현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가 0이면 정보 은폐 개념으로 되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요? 자, 스테이틱은 C 언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외부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변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어떻게 줘야 됩니까? 외부로부터 노출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외부에서 이걸 바꿀 수가 없다. 내부를. 그래서 정보 은폐 개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X의 변 스위치 개념으로 사용하여 한순간은 반드시 한 놈만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있고 프로세스가 있다면 여기 한 놈만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테두리에서 바로 뭐야? 상호 배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고치세요. 모엔이 아니라 이게 모니터로 써주셔야 돼요. 모니터. 자, 모니터 특징이 중요합니다. 특징 중 틀린 거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와지죠. 순차적으로 할당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및 프로시저를 포함한 병행성 구조다.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를 하기 위한 병행,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이다. 자, 모니터 내의 자원을 원하는 프로세스 반드시 해당 모니터는 지금 호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라고 하는 함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자원들은 프로세스들은 여기 있는 자원을 쓰기 위해서 이게 자원이고 이거 프로세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진입이 안 되고 반드시 모니터를 통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호출한다는 거죠. 이 함수를 이놈이 쓰려면 얘를 호출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모니터의 특징 계속 이어서 자, 모니터 외부의 프로세스는 모니터 내부의 데이터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다 없다. 액세스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외부에서 액세스할 수 있다면 자기가 원할 때 여기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액세스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함수라고 하는 모니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정보 은폐라는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배우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에서 입력한 결과가 그냥 나올 뿐이지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도록 프로그램 설계하는 걸 우리가 정보 은폐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 프로세스가 여기 있는 정보를 전혀 알 수 없게끔 단지 어떤 입력을 했을 때 결과만 얻어지는 거. 그죠? 스위치 개념을 사용하여 한순간에 하나의 프로세스만이 모니터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니터라고 하는 영역은 두 개 동시에 진입하면 된다, 안 된다? 동시에 진입하면 상호 배제가 지켜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진입할 수 없다. 아시겠습니까? 동시에 진입할 수 없다. 이게 매우 잘 나오는 얘기죠? 사용되는 연산은 웨이터와 시그널이다. 웨이터는 뭐야? 웨이크업이 아니라 슬립이죠, 슬립. 이거는 웨이크업. 그죠? 웨이크업. 혹은 업. 혹은 V. 슬립 P, 그 다음에 여기는 다운에 해당되는 용어로 같이 사용한다. 모니터 경계에서 상호 배제가 일어나. 여기 경계에서 상호 배제가 이루어져서 바로 여러 개 공유 자원을 동시에 점유하지 못하도록 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니터의 특징입니다. 네, 교착 상태입니다. 교착 상태. 교착 상태라는 건 뭐냐, 대체? 자, 여기 그림 그린 것을 보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세스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B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에서는 이러한 파일을 좀 사용 중에 있어요.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 파일은 뭐가 될까요? 공유 자원이면서 바로 뭐죠? 임계 구역입니다. 임계 구역.
이 프린터도 마찬가지죠. B 프로세스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프로세스는 이 파일을 갖고 있으면서 이 프린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구를 했어요. 이 파일이 없으면 이 프린터가 의미가 없습니다. B도 마찬가지예요. 프린트가 점료된 상태에서 이 파일이 필요하거든요. 이 파일이 있다고 해서 프린터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서로 물고 물린 상태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한 개밖에 없는 프린터나 파일을 서로 잡고 있으면서 서로 놔주지 않으면 서로 요구하고 있다면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교착 상태라고 한다. 자, 프린터가 하나 있는데 A라는 프린터가 있어요. A라는 프로세스가 얘가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B라는 밖에서 있는 프로세스가 이걸 사용하려 했더니 이름이 죽어버렸어. 얘가 죽은 사실을 알아 몰라. 모를 경우에는 무한히 기다리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기다리게 되죠. 이걸 우리가 교착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얘가 죽었어. 그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얘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들기겠죠.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죽는 걸 밖에서 몰라. 그럼 계속 기다리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다리겠죠. 물론 우리가 인간 사고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겠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이고 프로그램으로 움직여지는 거니까 안에 죽은 사실을 모르게 된다면 무한히 기다리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다리는 것이 바로 뭐다? 교착 상태다. 우리가 무한대기라는 말도 들어봤는데 무한대기는 언젠가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야. 이 교착 상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자원을 공유하고 사용했을 때 서로가 사용 중인 자원만 요구하지만 요거를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예, 교착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요 충분 4대 요소에 해당되는 거가 어떤 건지를 살펴보죠. 일단은 여러분은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교착 상태는 앞에 설명했던 대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기다리는 거죠. 그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상호 배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자원을 한 놈이 점유하고 있으면 밖에서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내는 상호 배제 때문에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바로 점유와 대기가 일어나니까. 한 놈은 점유하고 한 놈은 대기 상태에 일어나니까. 비선점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 있으면 밖으로 끄집어내거나 중단시킬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걸 기다리게 되니까 교착 상태가 되는 것이고, 순환대기, 환영대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물고 물리는 거죠. 아까처럼 이렇게 자원이 있으면 얘가 이거 물고 있고 얘가 이거 물고 있으면서 서로 요구하고 있단 말이지. 이런 게 환영 상태죠. 이런 상태가 일어나니까 우리는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이 네 가지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용어를. 자, 상호 배제는 뭐냐? 대체 교착 상태를 발생하는 이유 중에 왜 이것이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느냐? 단일 프로그램,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운영체제라면 임계구역이 존재하지 않죠. 임계구역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만 돌아가는데. 근데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교착성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환경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하나밖에 없거나 제한된 자원을 서로 공유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상호 배제를 해야 되는 거죠. 왜? 프린터를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 써야 되잖아. 우리가 그냥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보세요. 우리 회사에 컴퓨터가 한 여러 개가 있어. 4대가 5대가 있다. 프린터는 여러 개 둘 필요가 없잖아. 하나면 되잖아요. 서로 연결해서 쓸 거 아닙니까? 하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출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호 배제를 하는 거죠. 이러한 상호 배제는 여러 개 프로세스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공유전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면서 동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상호 배제가 실패하게 되면 교착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호 배제는 교착 상태의 발생 필수 조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아냄으로써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막아냄으로써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들어가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나타나. 들어가 있으면 딴 애들은 얘가 들어갔다. 그럼 딴 애들은 기다려야 되잖아. 이게 바로 상호 배제 아닙니까? 내가 죽었어. 그럼 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기다리고 앉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상호 배제의 개념이고요. 점유와 대기 같은 얘기죠. 하나의 프로세스를 운영하게 될 때 모든 자원을 점유시킨 상태에서 실행은 절대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운영 방식은 성능이 떨어지겠죠. 내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내가 5개의 공간을, 시설을 들려야 돼. 의사도 만나야 되고
엑스레이도 씻고, 엑스레이도 찍고, 혈액 검사도 맡아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다고 할까? 약국을 들려야 된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의사가, 내가 의사를 만날 때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나 화장실이나 약국은 딴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해야죠. 그죠? 근데 내가 의사를 만날 때, 그래야지 효율적이죠. 근데 내가 의사를 만나게 될 때, 아무도 내가 의사를 만날 때 여기 엑스레이, 혈액 검사, 화장실 이거 다 비워도, 그럼 나 진입을 안 할 거야. 어? 이게 점유화 대기죠. 그러니까 우리한 점유화 대기가 있음으로써 내가 의사를 만날 때 딴 사람들이 이런 시설을 쓸 수 있게끔 해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할 때 딴 놈이 기다리고 있는데, 딴 놈이 사용 중에 있는데 얘가 엑스레이를 찍다 죽어버렸다. 그럼 난 기다려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기다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점유화 되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개 프로세스 동시에 운영하면서 사용 중이나 사용 중이 아닌 공유를 순차적으로 배분해줘야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의사를 만나고 있으면 딴 놈들이 이걸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점력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교착선대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비선점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요거 잘 나오죠? 선점으로 잘 나옵니다. 비선점이에요.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끄집어낼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끄집어낼 수가 없어. 중단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랬을 테니까 당연히 교차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점이란 이미 사용 중인 자원들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고, 비선점이라는 것은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없다는 거고 여기 있다는 거고, 프로세스 특정 공간을 자원을 사용하다가 프로그램 루틴이 응계로 인계 구역이 내부에서 중단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걸 빼앗을 수 없다면, 즉 비선점이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기다리게 되는 놈이 있잖아. 그래서 이거 자원을 사용하는 대기 중이던 프로세스 영원히 이 원하는 자원을 사용하지 못한 대기 상태로 있을 것이다. 교차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처럼 자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은 비선점이고, 이를 교차 상태가 필수조건이 하나. 이해되시죠? 환영대기, 수년대기 같은 말입니다.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 여러 개의 자원이 있죠. 분별 입력수는 순차적으로 분배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원이면 A라는 프로세스가 얘 수행하고, 얘도 얘 수행하고, 얘도 얘 수행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시다. 그럼 B가 여기도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는 지금 몇 가지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하고 A가 다 수행한 다음에 또 B 주고, 이러면 순차적으로 할당하니까 교차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까처럼 환영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순차적으로 소환되는 건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가 우선순위가 나중에 있던 자원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B가 여기 쓰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진행을 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할당하니까 이놈이 다 쓰고 진행하여 써야 된다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따라서 우선순위가 빠른 프로세스가 사용하기 전에 나중에 있는 자원을 사용한다면 시간 단축의 성능이 향상되지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 자원을 순차적으로 사지 않고 사용 시기의 순서를 융통스럽게 조절하게 할 때 환영 상태가 된다는 거죠. 환영대기 상태는 교착세를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A 두, 셋, 넷, 다섯 개인데 A라는 프로세스에 이걸 쓰고 있다면 B는 얘가 지금 쓰고 진행할 때 이걸 쓰게끔 해줘야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잖아. 근데 이걸 쓰고 얘가 이걸 접근해 하다 보니까 하나의 자원을 어떻게 돼? 물고 물리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환영 상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 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각각의 설명했을 때 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거, 순환 대기를 말하는 거냐, 점유화 대기를 말하는 거냐, 말하는 건 비순환을 말하는 거냐, 상호배전을 말하는 거냐를 정확히 일단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음 교착 상태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바로 교착 상태 해결 방안이죠. 그래서 교착 상태 해결 방안은 교착 상태 해결 방안은 네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각각을 설명했을 때 뭐를 말하는지 찾을 수 있어야 돼. 그것도 영어로. 아시겠죠? 네. 교착 상태를 예방한다는 것은 도저히 교착 상태를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호 배제를 함으로써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점유와 대기를 함으로써 발생하고, 비선점으로 하니까 발생하고, 환영대기, 순환대기로 하니까
발생하죠. 이게 교착 상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이걸 부정을 하면 안 되겠죠. 발생 안 하겠죠. 그러니까 4개를 부정함으로써 예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방책인데, 그럼 우리가 교착 상태라고 하는 것은 대체 뭡니까? 얘는 교착 상태는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죠. 컴퓨터를 중단시키니까. 그러나 얘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악이라고 그러죠. 필요악.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좋아요. 그러면 뭐야? 상호배제 부정해버려요. 그러면 하나의 공유 자원을 둘이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시스템 개판되겠죠. 그죠? 점유화 되기를 부정한다는 건 아까 의사 뭐 5개의 자원이 있다 그러면 내가 A라는 프로세스가 이 자원을 접근하고 싶어요.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 4개를 지금 앞으로 사용할 건데 아무도 이건 쓰지 마. 딴 사람이 들어와서 접근하지도 마. 내가 쓸 거니까. 이건 완전히 뭐야? 점유화 되기를 부정한 거죠. 내가 다 확보하지 않으면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점유화 되기는 생기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 자원에서 죽은 자원, 화장실에 죽었다면 이걸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교착선대 발생하지 않겠죠. 순환대기를 어떻게 만든다? 환영대기, 순차대기, 선형 구조로 만들면 교착선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이걸 갖다가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죠. 필요악이기 때문에 교착 상태를 인정하고 회피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착 상태는 있어야 돼. 있어도 어쩔 수 없어. 발생해도. 다시 껐다 켜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걸 갖다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 예방해서는 안 된다. 상호배제 부정하면 하나의 공유 자원을 둘이 동시 접근하는 상태가 돼버려서 신뢰성 떨어지고 점유화 되기니까 그만큼 효율적이지 못하죠. 한 놈이 다 독점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회피가 되는 것이고, 발견은 뭘까요? 왜 컴퓨터가 시스템이 중단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고, 요건 여기서만 설명을 할게요. 책에는 없죠? 바로 인접 행렬,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이용한다? 교착 상태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행렬이란 말이 나오거나 그래프란 말이 나오면 뭐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예, 교착 상태 발견이다. 예방이라는 것과 회피라는 것과 회복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해결 방안에서 예방 뭐죠? 교착 상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지만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점유화 대기를 안 하겠다는 것은 내가 만약 5개 자원을 쓰겠다 그러면 딴 놈이 못 쓰게 다 차단시키고 나만 독점하게 되니까 부정함으로써 처리된다 그랬죠? 자, 첫 번째 상호 배제 교착 상태 예방이죠? 그 중에 점유와 상호 배제를 먼저 다뤄야 되죠? 잠깐만요. 상호 배제 부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자원을 독립적으로 사용하여 임계구를 없애고 상호 배제를 안 한다면 교착 상태는 절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나 자원 낭비 신뢰성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자원을 여러 상에 동시에 사용한다든지 또 하나의 프로세스만 운영한다는 것은 상호 배제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걸 한다는 것은 교착 상태가 반드시 발생하지 않겠죠. 하지만 너무 효율적이나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게 상호 배제 부정이고요. 그 다음에 교착 상태 예방에서 점유화 대기 부정은 각 프로세스는 한 번에 자신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요구해야 하며 요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그죠? 더 이상 요구가 수행되지 않으면 원래 갖고 있던 자원을 반납하고 필요하다면 그 다시는 자원을 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4개의 자원, 5개의 자원이 있다면 내가 이 자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나한테 준 게 2개밖에 없어. A라는 프로세스한테. 앞으로 3개를 더 줘야 되는데. 그럼 아예 진행도 안 해. 다 확보를 한 다음에 난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 그러면 절대 대기 상태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너무 어떻게 됩니까? 효율적이지 못하죠. 왜? 2개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딴 놈이 이걸 쓰게끔 해줘야지. 내가 지금 이걸 2개를 쓴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잡고 있으면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점유화 대기 부정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비선점 부정, 선점을 이용한다는 거죠. 선점형을 해야지 죽었던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수 있어야 바로 교착상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맞죠? 자, 순환대기. 환영상태를 선형대기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세스에 각 자원의 유형별 할당된 순서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다면 여기 수행하고 여기 수행하고 여기 수행 1번, 2번, 3번 순으로 진행한다고 자원이. 그러면 A라는 자원은 1번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쓴다고 합시다. B라는 자원은 요걸 쓰고 요걸 쓰고 요걸 쓰고 요걸 쓰고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A라는 프로세스 이걸 쓰잖아요. 그럼 B는 이걸 쓸 수 있잖아요. B는 얘를 쓸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얘가 다 쓰고 지나가면 그때 뒤따라와서 진행을 하라는 거야. 그래야지 물고 물리는 환영 상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원을 이렇게 자원을 이런 형태로 이게 프로세스 얘가 물고 물리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얘가 A가 쭉 진행하고 나서 B가 진행을 하게 되면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이쪽에서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형태의 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순환대기 부정은 어떤 형태로 해야 된다? 바로 선형 형태로 다 만들어야 된다. 선형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앞의 순서라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순서라든지 그러니까 앞과 뒤에 혹은 이렇게 자유롭게 요청하지 못하게 해야지 앞쪽으로나 앞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뒤쪽으로만 가든가 해야지 동시에 다 진행하게 되면 뭐가 된다? 선형 상태가 망가져서 바로 순형 상태가 되니까 환영 상태에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했을 때 이건 바로 뭐냐? 순환 대기 부정이고 이걸 설명했을 때 이건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교착 상태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교착 상태 회피는 교착 상태는 필요악이라 그랬죠. 그죠? 필요악이니까 자원을 요구할 때 안정 상태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을 할당해 주는 방향으로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원 분별한다. 그래서 교착 상태 회피 방안은 교착 상태는 인정하되 조수인으로 피어갈 수 있는 방안은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이젝스트라의 바로 은행원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은행의 잔고가 10억이라고 합시다. 이걸 갖다가 대출 업무를 보는 사원이 있겠죠? 자, 지금 대출한 돈은 A라는 사람은 6억 원을 빌려갈 수 있어. 신용이 좋아서 5억, 그 다음에 4억, 7억을 빌려갈 수 있습니다. 현재 0이에요. 빌려준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돈을 빌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빌려줬어요. 자, 현재 10억에서 자산이 자 1억 빌려주고 1억 빌려주고 2억 빌리고 2억 보니까 뭐 얼마가 나간 거야? 6억이 나갔으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잔고가 3개가 4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안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대출자 A가 나 2억 빌려달라 그랬어. 2억이나 3억 빌려달라 그랬다고. 2억 빌려달란다고 합시다. 2억. 그러면 2억 빌려달라는 것은 자, 대출한 데가 현재 1억이잖아요. 그럼 얘가 6억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적고 가죠. 뭐냐면 이거는 은행 업무가 아니잖아요. 은행 업무가 다라는 것은 은행 업무는 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를 다 받으면 상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상환이 뭔지 알죠? 뭐 1년이든 5년이든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상환 기간이 없습니다. 바로 다 빌려가면 다 갚아야 돼. 바로 갚아야 돼. 이건 왜 그런지. 자, 그러면 1억을 빌려갖고 5억을 더 빌릴 수 있는데 2억을 빌려달라 그랬어. 아침에. 큰일 났다고 빌려달라 그랬어. 그러면 은행 대출자는 어떻게 돼요?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 빌려주게 되면 얼마가 남는 거예요? 2억이 남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회수를 못 받잖아요. 그죠? 2억이나 이 상태가 되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그런데 만약에 요 C라는 대출자가 4억을 이제 2억을 더 빌려달라 그랬어. 똑같이 2억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얘한테는 안 빌려주고 얘한테는 빌려줘. 왜? 얘를 2억을 빌려주면 2억을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4억에서 2억을 빌려주면 4억 원을 다 빌려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끝났으니까 바로 갚을 수 있으니까
다시 2억이 플러스 6억 원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봐요. 얘는 2억을 빌려달라 그랬어. 잔고가 얼마야? 지금 현재 4억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 2억으로 줄잖아요. 그리고 더 갚아줘야 돼. 더 빌려줘야 돼. 더 요구하면 더 줘야 되잖아. 근데 얘는 요구하는 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4억에서 2억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2억을 빌려주면 다 빌려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회수되니까 얼마? 6억이 된단 말이죠. 또 1로 갈 수도 있고 또 0으로 갈 수도 있고, 만약 0 상태에서 또 누가 요구가 들어오면 빌려줄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불안정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불안정은 교착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정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 안정 상태니까 교착 상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어, 지금 현재 얼마야? 4억에 남았잖아요. 그죠? 얘가 2억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2억 빌려주니까 얼마야? 2억 빌려주면 2억이 남잖아요. 현재 잔고가, 은행 잔고가. 근데 얘가 만약에 2억을 빌려달라 했다. 똑같은 얘기군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2억을 빌려주고 바로 회수가 되니까 6억이 되잖아요. 이런 상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10억에서 이 대출자는 어떻게 되냐? 10억에서 10억이라고 하는 돈은 계속 4명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대출이 잘 된다고 해서 대출자를 더 늘리면 바로 불안정 상태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금액을 또 어떻게 돼? 줄이면, 뭐 은행 장이 비자금이라 해서 한 3억 빼가면 부도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대출자와 이 금액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고정돼야 된다.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정리를 하면 이 대출자, 은행원 직원, 은행 직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운영체제가 되는 거고요. A라는 거, B라는 거, C라는 거, D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운영체제가 갖고 있는 총 자원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1억이나 0으로 갔다는 건 자원수가 없다는 불안정 상태가 되니까 교착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고, 뭐 6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유지가만 될 수 있다면 안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운영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대출자를 더 늘려나면, 프로세스를 더 늘려 5명, 6개 이렇게 늘려면 이쪽으로 가기 쉽죠. 그죠. 그 다음 금액을 빼가면 여기서 뭐 한 3억을 빼가버려. 그러면 불안정 상태로 가기 쉽죠. 그래서 사용자 수, 대출자와 금액은 항상 일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젠간 유한 시간 안에는 대출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건 2억을 빌려달라 그랬어. 지금 너 빌려줄 수 없어. 얘는 빌려주면 바로 빌려주지만. 그러니까 대출자에는 2억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주지 않아. 무조건 빌려주지 않아요. 영원히 안 빌려줘가 아니라 좀 기다리세요. 언젠가 빌려줄 겁니다. 그래서 자꾸 대기 상태로 유지시키는 거고, 얘는 바로 빌려주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얘가 다로 2억을 빌려줬는데 바로 회수하는 것은 이 프로세스가 4개 자원을 줬다는 것은 바로 자원이 다 할당이 됐다는 건 프로세스가 종료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상환이 된다는 거죠. 얘가 7억 원을 다 썼다는 것은 프로세스가 종료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처럼 몇 년 상환이 아니라 다 자원을 분배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니까 쓰던 자원까지도 회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화식 처리가 불가능하죠. 왜? 대화식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응답 시간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응답 시장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 아까 같은 경우 2억을 빌려달라 했는데 언제 빌려줄지 모르잖아. 바로바로 응답 안 하잖아요. 언젠가는 보내주겠지만 빌려주겠지만 정확한 날짜나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응답 시간이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대화식 처리가 어렵다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을 살펴보시면 은행원 알고리즘은 누가 한 거야? 예, 다이젝스가 불안정 상태와 안정 상태가 있고, 안정 상태에서는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죠. 불안정 상태일 때만 발생하겠죠. 은행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양, 그죠? 아까 10억이면 10억이 일정이 된다는 거고, 사용자 수, 대출자가 4명이면 4명이어야지. 더 늘다고 5명, 6명 늘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유한 시간에 반드시 줘야 돼. 언젠간 줘야 된다. 응답 시간이 보장되는 대화식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특징, 설명했을 때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물어보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착 상태 회복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자, 회복. 자, 교착 상태가 발생이 되면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만히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작업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발생한 것이로 어느 정도 희생양을 선택해야 됩니다.
희생양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어떤 상태, 자원을 서로 물고 있는 상태, A가 있고 B가 있어. 서로 물고 있는 상태라면 누굴 죽일 거냐. 일단 교착 상태가 발생한 거야. 그죠? 먼저 뭘 빼보고, 먼저 자원을 빼보고 선점해버리고 얘를 한번 뺏어 보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프로세스를 중단시키는 거죠. 그죠? 즉 실행을 중단하거나 점유 중인 자원을 빼앗을 프로세스를 찾는 일로 가능한 손실이 적은 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라는 프로세스와 B라는 프로세스가 지금 교착 상태에 걸려 있어요. 얘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냐면 한 80% 진행을 했고 얘는 10%밖에 진행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죽는 게 나아요? 누구의 자원을 뺏는 게 나아요? 누구를 죽이는 게 나아요? 자원을 뺏을 수도 있고 안 되면 그 프로세스를 죽여야 되거든요. 이게 죽이는 게 낫죠. 왜냐하면 이만큼 아직 진행률이 많이 없다는 것은 자원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실행해도 부담이 없지만 이게 자원이 많은 것은 어떻게 돼요? 진행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자원을 활용을 했고 조금 있으면 끝나니까 얘한테 얘를 살려주고 얘를 죽이는 게 낫다는 거죠. 얘는 우선순위가 빨랐으니까 먼저 진행을 했겠고 우선순위가 느린 놈을 죽이는 게 낫겠고 상태가 불안하거나 문제가 있는 걸 선점하는 것이 좋다. 선택하는 희생양이 되는 거죠, 얘가. 그죠? 자, 선점을 통한 회복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뺏어라는 얘기입니다. 자,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고 교착 상태가 발생된 상태예요. 물고 물리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얘를 뺏어 버리는 거죠. 얘를 뺏어 버려. 프로세스 중단하지 않고 현재 점유 중인 자원을 빼앗고 일시 중단시키는 방법이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얘가 진행률이 만약에 80%고 얘가 진행률이 10%면 얘의 자원을 뺏는 게 낫죠. 자, 선점을 통한 회복은 우선순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진행률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야. 얘가 만약에 80%고 얘가 10%밖에 진행이 안 됐다면 얘를 죽이는 게 낫다. 선점한다. 실행 상태가 적은 거 같은 말이죠. 자원을 적게 사용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진행률이 적기 때문에 뭐 진행률이 적더라도 자원을 많이 사용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원을 적게 사용한 놈은 프로세스 중단시키는 겁니다. 복귀를 위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윈도우 XP를 많이 쓰니까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왜 되돌리기 있잖아요. 복귀, 시스템 복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쭉 할 때마다 시스템 상태를 세이브 시켜놔요. 이렇게 월별로, 뭐 날별로 세이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가 발생하면 그대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 시점으로 그 상태 안정적인 시스템 시점으로 다시 돌려서 진행하는 거죠. 교착 상태 발생한 이전 상태로 복귀해 다시 실행하는 방법이죠. 프로세스 전체를 대상할 수 있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은 교차 해갈 만큼의 프로세스만을 선택하여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운영체제 전반을 다 세이브한다는 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주로 수행되는 프로세스만 선택해서 롤백을 시키는 겁니다. 프로세스 중단된 상태의 정보를 재구성할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돌아가서 되돌려야 되니까 복구시켜야 되니까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선점을 하고 나서도 안 돼. 그럼 프로세스를 죽여야죠.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스가 있고 이게 A 프로세스고 B 프로세스고 자원을 서로 물고 물린 상태가 됐어. 얘를 죽여야 돼. 얘를 먼저 죽여본 거죠. 안 되니까 이거나 이걸 죽일 건데 같은 맥락이죠. 역시 우선순위가 낮다. 얘가 만약에 80% 진행률을 갖고 얘가 10%라면 얘가 우선순위 낮으니까 얘를 죽여버리자. 응? 진행 상태가 적은 거 얘 죽여버리자. 10%밖에 안 됐으니까. 자원을 적게 사용할 수밖에 없죠. 얘 죽여버리자. 문제가 있었거나 상처가 있었거나 기아 상태가 있었거나 하는 거 문제가 있었던 거 지워버리자. 정상 불가능한 모든 프로세스를 다 제거한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있지만 다른 프로세스도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얘네들 다 제거해보자. 그것이 키를 통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착 상태 회복에는 사용자 조치를 위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윈도우를 많이 쓰니까 이건 어떤 거죠? 컨트롤 알트 대를 눌러서 프로세스가 쫙 떠요. 내가 워드 작업을 하는데 딱 섰버렸어. 뻑 됐다고 그러죠, 보통. 그러면 컨트롤 알트 누르면 리스트가 뜨거든요. 거기서 필요 없는 거. 워드를 지우면 안 되고 뭐 익스플로러 인터넷 쓰던 거 쓸데없이 다시 실행해도 되는 것들 뭐 게임 같은 걸 다 죽여보면 지금 뻑 상태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ps라는 명령을 입력하면 유닉스 상태에서는 ps라는 명령을 주면 이런 형태의 모습이 쫙 리스트로 뜨거든요. 그래서 번호가 함께 떠요. 3번 프로세스, 4번 프로세스, 뭐
8번 프로세스면 내가 kill이란 명령을 줘서 뭐 3번을 지워라 그러면 얘가 싹 제거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체제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껐다 키죠. 이게 바로 뭐야? kill all이죠. 껐다 키는 것은 모든 프로세스를 죽이는 것처럼 유닉스에서도 kill all을 이렇게 쳐주면 시스템이 다운됩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바로 프로세스 관리고, 다음에 배울 기억장치와 함께 가장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입니다.